안녕하세요. 스포자TV 샤론입니다. 14강에서는 인수분해 총정리를 준비했어요. 먼저 인수분해에 대해서 유형별로 조금 다시 한번 짚어보고요. 그 다음에 문제를 잠깐 띄워드릴 건데 여러분이 미리 풀어보시면 더 좋겠죠. 그리고 띄워드린 문제를 하나하나 어떻게 인수분해해야 하는지 자세히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이번 14강에서는요. 인수분해 파이널이라고 써있죠. 오늘은 인수분해 총정리를 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자, 우리가 고등학교 와서는 고차식의 인수분해라고 해서 3차, 4차 인수분해를 배우는데 그 각 유형에 대해서 이미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문제를 풀 때는 딱 유형별로 정리가 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번 강의에서는 여러 가지 인수분해 문제를 다 한데 섞어 놓고 어떻게 해서 구분해서 어떤 방법을 적용해야 인수분해를 잘 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그거를 하기 앞서서 두 가지 체크 포인트가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 체크 1은요. 2차식의 인수분해라고 써있죠. 우리가 오늘 하는 내용에 대해서 하기 위해서는 일단 2차식의 인수분해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얘는 사실 우리가 중학교 때 많이 연습을 했었어요. 중학교 때 연습을 했었고 이때 사용한 공식은요. a 플러스 b의 제곱, 그 다음에 a 마이너스 b의 제곱, 그 다음에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 그 다음에 x 플러스 a, x 플러스 b, 그리고 맨 마지막에 a, x 플러스 b, cx 플러스 d. 요거를 이제 전개했을 때 나오는 식을 이용해서 하는, 저는 이제 요것들을 곱셈 공식 1, 2, 3, 4, 5번이라고 부르는데 이 공식들을 이용해서 하는 2차식의 인수분해에 대해서 우리 중학교 때 배웠거든요. 그래서 요것이 조금 잘 안 되는 친구들은 고등학교에서의 인수분해도 좀 막힐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거를 먼저 잘 습득을 하고 오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체크 2라고 해서 고차식 3차, 4차의 인수분해라고 되어 있죠. 3차, 4차의 인수분해는 이제 고등학교 와서 배우는 인수분해입니다. 이거는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우리가 공부를 했었죠. 하나는 곱셈 공식을 활용한 인수분해였고요. 그러니까 사실 중학교 때 배운 것도 1, 2, 3, 4, 5번 곱셈 공식을 이용을 하지만 이제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우는 3차, 4차 곱셈 공식은요. 6번부터 이제 시작을 하죠. 사실 6번은 2차식이긴 한데 6번 공식은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제곱, 이거 공식 이용하는 거. 그리고 이제 3차 a 플러스 b의 세제곱, 이 공식 있고 8번 a-b의 세제곱 공식도 세트로 있고요. 그 다음에 9번, 10번. 9번은 좀 공식이 길어요. a 플러스 b, a제곱 빼기 ab 플러스 b제곱. 그 다음에 10번 a-b, 9번이랑 사실 짝꿍 공식이죠. 요 공식. 이 공식들을 또 이용을 하면은 우리가 이제 고차식까지 곱셈 공식을 이용한 인수분해를 다 할 수 있겠다. 그리고 제가 뒷부분은 안 써놨는데 이거 전개하는 거를 여러분이 잘 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고차식 인수분해 할 때는 곱셈 공식 말고 또 두 번째로 어떤 거에 대해서 배웠었죠? 네, 두 번째로는 치환을 이용한 인수분해를 배웠었죠. 치환이라고 하는 거는 바꾸기라고도 우리말로 할 수가 있는데 이 바꾸기라는 거는 어떤 특정한 것들이 식이 반복되어서 보일 때 특정한 커다란 문자로 바꿔서 식을 간단하게 해서 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x제곱이 반복돼서 보인다든지 아니면 뭐 x제곱 플러스 x 또는 뭐 x제곱 마이너스 2x 이런 친구들이 괄호를 이용해서나 또는 식에서 계속 반복해서 나타나는 경우를 말을 해요. 이런 경우에는 얘를 어떻게 넣었었죠? 이 친구를 전체로 커다란 x 뭐 또는 커다란 a 이런 문자들을 이용해서 치환을 한 다음에 2차식으로 줄이고 그 다음에 다시 이 식들을 복원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인수분해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인수정리를 이용한 인수분해가 있었죠. 인수정리를 이용한다는 건 뭐였어요? 이 값에다가 x에다가 특정한 값을 넣었을 때 보통은 우리가 플러스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3까지를 넣죠. 이제 뭐 플러스 마이너스 4까지 가기도 하는데 보통은 이 앞에 있는 숫자 안에서 다 뭔가 식이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숫자들을 x값에다 대입해줬을 때 0이 되는 수를 이용해서 그 다음에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인수분해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자, 저는 강의를 일단 세 번째 요거까지만 해가지고 이거를 11강, 12강, 13강에서 각각 다뤄봤었죠. 그리고 오늘 볼 문제 중에 하나가 이제 요 세 가지가 다 적용이 되지 않는 네 번째 경우도 있거든요. 요거는 무엇인지 또 문제를 통해서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인트로는 요 정도로 하기로 하고 오늘 풀 문제들을 한번 보러 가실게요. 자, 제가 오늘 풀어볼 8문제를 가지고 왔는데 모두 인수분해를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도 이 8문제 보이시죠? 그러면 제가 이 문제를 풀어드리기 전에 종이와 연필 가져와서 미리 풀어보시면 좋겠죠. 자, 그러면 잠깐 영상 멈춰두고 문제 꼭 풀어보세요. 저는 이제 문제를 여러분이 풀어보셨다고 생각을 하고 인수분해를 할 때 어떻게 접근하면 좋은지 그 유형을 나누는 것부터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여기서 우리가 아까 고차 방정식, 즉 고등학교에서 하는 3차, 4차 인수분해는 3가지 방법이 있다고 했죠. 하나는 뭐였죠? 하나는 곱셈 공식 이용하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치환을 이용하는 거였습니다. 치환 바꾸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떤 거였어요? 세 번째는 인수정리 이용하는 거였죠. 그리고 네 번째는 기타 방법. 이렇게 되겠는데 이 8문제를 일단 이걸로 유형을 한번 나눠보는 거예요. 자, 근데 제가 팁을 하나를 드리자면 일단 첫 번째에 있는 곱셈 공식 같은 경우는요. 항의 개수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쓰는 6번 공식 같은 경우는 항이 몇 개요? 6번은 6개죠. 그 다음에 7번, 8번 공식 같은 경우는 항이 4개예요. 그 다음에 9번, 10번 같은 경우는 항이 2개입니다. 즉 짝수로 이루어진 항 중에서 이제 우리가 곱셈 공식을 사용할 거를 골라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8가지 문제 중에서 곱셈 공식 사용할 수 있는 거 눈에 잘 보이시죠? 일단 첫 번째 1번 공식은 항이 지금 6개잖아요. 6개고 앞에 제곱 이렇게 붙어있고 뒤에 2의 배수 있으니까 6번 공식 쓰면 되고요. 또 항이 4개나 2개인 걸 한번 골라보세요. 자, 2번, 3번은 항이 3개씩 있으니까 안 되고 얘 항 4개죠.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 항이 4개인 것 중에는 가운데가 일단 3의 배수여야 되고 양쪽 끝이 이렇게 제곱수, 세제곱이 되어 있는 거를 확인을 하시면 아, 얘도 곱셈 공식이구나 이렇게 체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은 항이 5개니까 안 되고요. 그 다음에 6번도 항이 딱 2개죠. 그 다음에 세제곱 이렇게 보이니까 아, 얘도 9번이나 10번 공식 쓸 수 있겠구나. 이렇게 곱셈 공식을 쓸 수 있는 거는 항이 2, 4, 6 이렇게 돼 있다. 이거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 밑에 있는 것들도 항이 딱히 뭐 2개나 4개나 6개라고 하기가 어려우니까 이 정도가 되겠네요. 그리고 곱셈 공식은 1번, 4번, 6번을 이렇게 가져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곱셈 공식은 끝났고요. 두 번째로 치환 또는 바꾸기를 이용하는 거는 어떤 게 있겠는가? 요걸 한번 생각해 볼게요. 치환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반복되는 그런 항들이 있어야겠죠. 반복되는 항들은 x제곱이나 또는 괄호로 아까 묶여 있다고 했습니다. 아까 있던 그 1번, 4번, 6번을 일단 체크를 해놓고 자, 그러면은 x 4제곱, x제곱 요런 게 보여야 되거든요. 여러분 몇 번인지 보이시나요? 그렇죠. 일단 2번에 x 4제곱, x제곱 요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 이제 x제곱을 커다란 뭐 x 요런 걸로 치환해서 보는 거예요. 2번은 치환이고요. 3번은 x 세제곱 x 이렇게 나오니까 이건 약간 애매하죠. 그 다음에 5번도 항이 너무 많고요. 7번도 보니까 아하 이렇게 괄호로 해서 묶어줄 수 있는 게 딱 보이는구나. 여기서는 x제곱 빼기 x를 뭐 a 이런 걸로 치환할 수가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8번도 x 4제곱 x제곱 이것도 좀 반복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일단 치환 바꾸기 문제에서는 이렇게 3개를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인수정리죠. 세 번째 인수정리가 있는데 인수정리는 어떤 거를 쓸 수 있나요? 인수정리는 그냥 복잡한 식에서 웬만하면 다 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뭔가 특징이 딱히 안 보인다는 거. 곱셈 공식이나 치환을 안 써야겠다 하는 친구들은 웬만하면 인수정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남아있는 번호는 몇 번이죠? 3번이나 5번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식이 좀 난잡하다고 표현하기가 조금 그런데 어쨌든 좀 규칙이 잘 안 보이는 곱셈 공식이 못 쓸 것 같은 치환도 안 될 것 같은 그런 것들을 이제 인수정리를 이용해서 보시면 돼요. 선생님 그러면 마지막에 4번 기타는 뭔가요? 기타는 사실 이 위에 있는 3가지로도 좀 잘 안 되는 경우인데요. 이 1, 2, 3, 4, 5, 6, 7, 8번 중에서 기타가 있습니다. 사실 그거는 뭔지 뒤에 있는 영상 확인하면서 한번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유형으로 곱셈 공식을 이용한 인수분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일단 공식을 이용한 거기 때문에 뭐를 잘 알아야겠어요. 공식에 대해서 일단 정확하게 알고 있으셔야 되고요. 이거는 또 중요한 부분이 처음과 끝이 중요합니다. 처음과 끝 부분을 좀 집중해서 보시면 얘는
비교적 쉽게 할 수 있어요. 자, 그럼 1번을 보면요. 1번은 항이 6개가 있죠. 그래서 몇 번 공식? 6번 공식을 쓰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6번 공식은 어떻게 생겼어요? 어떤 거를 다 넣고 이거의 전체 제곱 이렇게 돼 있죠. 처음과 끝을 보라고 했는데 이거는 좀 처음에 집중을 해주셔야 됩니다. 처음에 집중을 해주시면은 a제곱은 a를 제곱한 거고요. b제곱은 b, 4c제곱은요. 그렇죠. 2c를 제곱한 거죠. 그래서 이 세 개를 a, b, 2c 이렇게 써주시는데 이제 또 뒤쪽을 잘 봐주셔야 돼요. 어디를 봐주셔야 되냐면 부호를 잘 봐주셔야 됩니다. 뒤에 부호 봐주시면 플러스 2ab, 마이너스 4bc, 마이너스 4c 이렇게 돼 있잖아요. 마이너스가 있다는 거는 이 세 개 중에 하나가 음수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플러스 2ab니까 a랑 b가 플러스고요. c가 마이너스 부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는 플러스, b 플러스, c 마이너스니까 그대로 플러스 마이너스로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1번은 인수분해 끝이고요. 4번 같이 한번 볼게요. 4번은 보니까 세제곱이 보이죠? 처음이랑 끝에 주목해서 보니까 세제곱이 보이고 가운데 대충 3의 배수. 그러니까 얘는 세제곱 공식을 이용한 거구나. 그럼 처음에 있는 a 세제곱은 누구를 세제곱한 거예요? a를 세제곱했고요. 마이너스 125는 마이너스 5를 세제곱한 거죠. 그래서 처음과 끝 이렇게 써주고 세제곱 붙여주시면 세제곱 공식 이용한 곱셈 공식 인수분해가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6번도 한번 볼게요. 6번은 항이 딱 2개밖에 없죠. 근데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 이거는 9번 공식 쓰시면 되겠죠. 자, 8x 세제곱은 누구의 세제곱? 2x를 세제곱한 거고요. 27은 3을 세제곱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어떤 공식을 쓸 거냐면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 이 친구가 a 플러스 b 일단 하나씩 그냥 더하죠. 그 다음에 앞에 거 제곱 빼기 2개 곱하고 더하기 뒤에 거 제곱 요거를 해줄 거예요. 그러면 a랑 b 역할하는 게 2x랑 3이니까 2x 더하기 3 해주고 앞에 거 제곱하면은 2x 제곱하니까 4x 제곱이죠. 2개 곱해주면요. 빼기 6x 뒤에 거 제곱하면 플러스 9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곱셈 공식을 이용한 인수분해 같은 경우는요. 그렇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식을 잘 외우고 있으면 특징을 잘 잡아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유형은요. 치환을 이용한 인수분해입니다. 치환을 이용했다고 하면은 어떤 특정 부분이 반복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얘는 반복되고 있는 부분을 어떤 특정한 문자, 뭐 x 또는 a로 많이 표현을 하는데 저는 여기서는 x를 이용해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그래서 저희가 볼 문제는 2번, 7번, 8번입니다. 자, 2번부터 천천히 한번 볼 건데요. 2번은 지금 뭐가 반복되고 있나요? x제곱이 반복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x제곱을 x로 치환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x 4제곱은 어떻게 돼요? x 4제곱 같은 경우는 x제곱의 제곱이니까 어떻게 된다? 커다란 x의 제곱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식 같은 경우는요. 커다란 x제곱 빼기 4x 플러스 3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얘는 2차식으로 바뀌었으니까 인수분해 우리 할 수 있죠. 어떻게 돼요? x 빼기 1, x 빼기 3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선생님 인수분해가 끝났네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우리가 아까 놨던 거 뭐 생각해 줘야 돼요? 여기 x제곱을 x로 우리가 치환을 했기 때문에 요거를 다시 여기다가 넣어 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똑같이 두 개 다 x제곱 다시 넣어주겠습니다. 자, x제곱 넣어주면 x제곱 마이너스 1, x제곱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인수분해가 끝날 수도 있고 혹시 여기서 한 번 더 되면은 끝까지 인수분해를 해주셔야 돼요. 근데 얘는 잘 보니까 어디가 인수분해가 더 되겠어요? 그렇죠. 요 앞에 있는 x제곱 빼기 1이 합차 공식으로 한 번 더 쪼개질 수 있겠죠. 어떻게 쪼개지죠? 하나는 x 플러스 1, 하나는 x 마이너스 1 이렇게 쪼개지죠. 그래서 결국 마지막에 답으로 써줄 때는 그거 다 쪼개줘서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3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번도 같이 한번 볼게요. 7번은 뭐를 치환해주면 좋겠어요? 그렇죠. 여기 반복되고 있는 거 여러분도 보이시죠? 여기 x제곱 빼기 x 요게 반복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x제곱 빼기 x를 커다란 x로 치환을 한 상태에서 보겠습니다. 그러면 원래 있던 식이 커다란 x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x 빼기 6 이렇게 되죠. 이거 인수분해 할 수 있죠. 어떻게 되나요?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서 또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놨던 이 x가 지금 x제곱 빼기 x이기 때문에 그거를 또 여기다가 다 넣어주셔야 됩니다. 자, 넣어서 써줄게요. 그러면 x제곱 빼기 x 플러스 3이고요. x제곱 빼기 x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도 이게 끝이 아니고 인수분해를 더 할 수 있으면 끝까지 해줘야 된다 그랬죠. 이 앞에 있는 식 같은 경우는 될까요? 안 될까요? 얘는 인수분해가 더 안 되게 생겼죠. 뒤에는 어때요? 뒤에는 요 마이너스 2를 잘 쪼개면 마이너스 1을 만들 수 있잖아요. 어떻게 쪼개죠? 앞에는 그대로 일단 써주고요. 뒤에는 인수분해를 잘 생각해주면 x 빼기 2, x 플러스 1 이렇게 쪼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여기 끝까지 이렇게 인수분해를 해주면 3개의 항으로 인수분해를 할 수가 있겠네요. 답은 이대로 그냥 써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8번도 한번 보면요. 8번도 여러분이 아마 많이 헷갈리실 텐데 얘도 일단 보면은 치환을 할 수 있게 생겼어요. 어떻게? 여기 x 4제곱이 반복이 되고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x제곱을 x로 놓으면은 앞에 거를 x제곱으로 놓는 거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인데 여러분 이런 2차식 인수분해 할 수 있나요? 조금 더 쉽게 생각하기 위해서 작은 x로 바꿔주면 요거는 인수분해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쵸? 얘는 인수분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이거는 마지막에 4번째 경우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째 경우는 인수정리를 이용한 인수분해입니다. 가장 노멀한 인수분해이기도 한데요. 얘는 어떻게 썼어요? 어떤 특정한 값을 대입해가지고 그게 보통은 이 상수항의 약수였는데 그 약수는 대부분 1, 2, 3에서 끝나기 때문에 뭐 플러스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3 요 정도에서 끊어주면 된다. 아니면 정 안 나오면 플러스 마이너스 4까지도 해보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자, 그러면 3번부터 어떤 값으로 인수정리를 쓸 수 있을지 한번 해볼게요. 3번에다가는 먼저 1을 한번 넣어볼까요? x에다가 1 넣으면 어떻게 되죠? x에다가 1 넣으면 여기다가 다 1씩 넣어주는 거니까 1 세제곱 해봤자 1 빼기 21 빼기 20 그러면 얘는 계산하면 마이너스 40이니까 0이 안 되죠. 그러면 또 어떤 값 넣어볼까요? 마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마일을 여기다 다 넣어주면요. 마이너스 1에 세제곱이 돼버리니까 처음에는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1 넣으면 플러스로 바뀌죠. 그래서 플러스 21 빼기 20 요거를 계산하면 되겠네요. 얘를 계산해보니까 0이 이렇게 딱 나와버렸어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1 찾았으니까 조립제법 이용해서 해볼게요. 벌써 까먹으신 건 아니죠? 조립제법 니은 크게 그리고 방금 썼던 마이너스 1 여기다 가져오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수를 써주는데 없는 개수까지 잘 생각해서 써줘야 돼요. 그러면 x세제곱 개수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21, 마이너스 20 있지만 x제곱의 개수가 0이니까 여기다가 0도 꼭 챙겨서 넣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조립제법 해볼게요. 1 내리고 그 다음에 곱해서 올리고 더하면 마이너스 1 곱해서 올리고 더하면 마이너스 20 곱해서 올리고 그러면 20이니까 0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러면 얘를 이제 해석을 잘 해주셔야 되는데 해석은 어떻게 된다? 여기 있는 이 세수에서 x제곱 빼기 x 빼기 20 나오고요. 여기 위에 있는 마이너스 1은 어떻게 해석돼요? 여기는 x 플러스 1을 인수로 갖는구나.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 인수분해를 하면 x 플러스 1 x제곱 빼기 x 빼기 20입니다. 근데 이 뒤에 있는 이 식도 또 인수분해가 될 것 같죠? 제가 될 것 같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고 여러분도 이제 이 2차식 인수분해를 통해서 얘가 된다 안 된다 이런 느낌이 오실 때까지 연습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어쨌든 이 친구가 인수분해가 되는데 어떻게 되죠? x 마이너스 5 x 플러스 4 이렇게 되겠죠? 20을 5, 4로 쪼개고 5가 마이너스입니다. 자, 그러면 최종 인수분해는 이렇게 되겠네요. 답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곱하는 거는 순서가 상관없는 거 아시죠? 여러분 이 세 개만 다 있으면 돼요. 뭐 예를 들어서 x 플러스 1, x 플러스 4, x 마이너스 5 이렇게 써주셔도 답이 됩니다. 자, 그러면 그 밑에 있는 5번도 같이 한번 볼게요. 자, 5번 문제는 일단 4차네요. 4차는 좀 번거로움이 있는데 4차는 일단 하나의 인수를 찾았다고 해도 그러니까 1차식의 인수를 뭐 예를 들어서 x 플러스 3을 찾았다고 해봐요.
그러면 얘가 x세제곱으로 시작하니까 x세제곱으로 되는 거는 또 한 번 쪼개지잖아요. 그래서 4차 같은 경우는요. 인수가 될 수 있는 거를 두 개를 찾아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값을 넣었을 때 0이 되는 거를 두 개를 찾아주면 한 방에 좀 편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제가 개수 가지고 이거 빨리 찾는 거 다른 강의에서 알려드렸었는데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개수 가지고 하는 것도 한번 또 해볼게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일단 개수들을 다 써줍니다. x 4제곱개수 1, x 세제곱개수 마사, x제곱은 3, x는 4, 상수항은 마사. 이렇게 쭉 써주고 나면은 얘네를 한눈에 다 더하는 게 빨리 나오잖아요. 얘네 다 더하면 얼마죠? 다 더하면 0이죠. 다 더했을 때 0이면 누구를 쓸 수 있는 거예요? 일단 1을 쓸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를 더 알려드렸었는데 어떤 걸 알려드렸었냐면 얘를 껑충껑충 띄워가지고 짝수번째랑 홀수번째의 합을 비교를 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일단 홀수번째 합은 이 동그라미 친 것들 얘네를 다 더해보고요. 그 다음에 짝수번째 합은 요거 마사랑 4를 더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동그라미 친 거 다 더하면 얼마죠? 요거 다 더하면 0이네요. 그 다음에 세모 친 거 더하면요. 얘도 0이네요. 그래서 이 각각 동그라미끼리의 합과 세모끼리 더한 합이 같아진다 그랬을 때는 뭐를 또 쓸 수가 있냐면 마이너스 1을 쓸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1이랑 마이너스 1은 이렇게 쉽게 찾아줄 수가 있어요. 선생님 그럼 2가 되는지 알고 싶으면 어떻게 하죠? 2가 되는지 알고 싶으면 2는 직접 넣어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이제 x에다가 2를 넣어보는 거예요. 2 넣으면은 2의 4제곱 16, 그 다음에 4 곱하기 2 세제곱 8 더하기 3 곱하기 2의 제곱 4 더하기 4 곱하기 2 빼기 4 요거 계산해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16 빼기 32 더하기 12 더하기 8 빼기 4 얘네 계산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두 개 더하면 20 이렇게 하면 36 이것도 딱 0이네요. 그러면은 뭐도 쓸 수 있어요? 2도 이렇게 쓸 수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이거를 한꺼번에 이렇게 구하면 어떻게 하나요? 그러면 3번을 연달아서 해주시면 돼요. 뭐를? 조립제법을. 자, 조립제법 시작해 볼게요. 그럼 먼저 1 쓰고요. 개수 다 데리고 오겠습니다. 자, 그러면 1 가지고 조립제법 해주시는 거예요. 1 내려주고 곱해서 올려주면 1 더하면 마삼 또 곱해서 올려주면은 마삼이니까 0 곱해서 올려주면은 0, 4 곱해서 올리면 4, 0 이렇게 맨 마지막에 꼭 0이 들어가야 된다고 했었죠. 0이 안 들어가면은 뭔가 숫자가 틀렸거나 계산이 틀린 경우입니다. 그럼 이제 1은 끝났고 두 번째로 뭐 해주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또 마이너스 1도 구했었잖아요. 이 마이너스 1 가지고 한 번 또 해주는 거야. 자, 마이너스 1 또 조립제법 내려주면 1, 마1 곱해서 올리고 더하고 곱해서 올리고 더하고 곱해서 올리면 빵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또 마지막에 우리 어떤 숫자 또 남았어요? 그렇죠. 우리 아까 2도 했었잖아요. 2 가지고 또 이제 하는 거예요. 자, 니은 또 크게 그리고 2 내리고 곱해서 올리고 더하고 곱해서 올리면 빵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 결과 해석을 어떻게 하는 것이냐 각각을 가지고 인수를 데려오시면 됩니다. 자, 여기 1 있는 거는 누구를 인수로 가진다? x-1 여기 마일은 x 플러스 1 2는 x-2 부호 바꿔서 가져와야 되는 거 아시죠? 그 다음에 맨 마지막 거는 그대로 항 두 개니까 x부터 붙여서 x-2구나. 그래서 얘는 결국 인수분해가 어떻게 되는가? 얘네 다 써주시면 됩니다. x-1, x 플러스 1, x-2, x-2니까 얘 제곱 이렇게 붙여주시면 돼요.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4차식의 경우는 인수분해를 제대로 해주려면 여기에다가 넣었을 때 0이 되는 값을 2개 이상 해줘야 되는데 그거를 쉽게 구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가 개수를 쭉 써가지고 하는 방법 이거를 가지고는 뭐를 빨리 찾아줄 수 있다고 했어요? 이 1과 마이너스 1을 빨리 찾아줄 수 있는 방법이라고 했죠. 그리고 2까지 한번 넣어봤는데 의도치 않게 또 돼가지고 2까지 이렇게 찾아서 3개로 통째로 이렇게 인수분해를 해줬습니다. 차례차례 인수분해를 해주고 얘네를 잘 해석을 해서 답을 구해주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자, 이제 오늘 배울 인수분해의 마지막 유형입니다. 사실 마지막 유형이라고 하기보다는 치환에서 조금 삐져나온 정도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얘는 적절한 항을 더하고 빼서 하는 인수분해라고 되어 있죠.
아까 이 8번 문제 같은 경우는 어디서 봤었냐면 치환에서 봤었습니다. 왜냐면 여기 x 4제곱, x제곱 있는 거 보니까 요거는 x제곱을 커다란 x로 치환해서 생각을 하면 되겠구나 해서 여기 커다란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여기까지는 했었죠. 자, 그런데 이렇게 하고 보니까 2차식은 2차식인데 인수분해가 안 되는 거예요. 2차식인데 인수분해가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여기서는 조금 트릭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일단 큰 틀로는요. 합차 공식을 이용을 하는 거예요. 합차 공식 이용. 합차 공식이 a제곱 빼기 b제곱 요건 거 아시죠?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 이렇게 하는 이 합차 공식을 이용을 할 건데 여기서는 선생님 빼기가 안 보이는데요. 그래서 임의로 하나의 항을 더해줘 가지고 뺄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뭐를 할 거냐면 일단 치환은 안 된다는 걸 알았으니까 치환은 좀 지워주고요. 합차 공식을 하기 위해서는 더하기 어떤 제곱에서 제곱을 빠지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먼저 주어진 요 식을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양쪽 끝에는 일단 제곱식이 있기 때문에 가운데 뭐가 들어가야 되는지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얘는 x제곱의 제곱, 얘는 1의 제곱이니까 가운데는 2배의 x제곱 곱하기 1, 즉 2x제곱이 딱 있으면 얘가 완전 제곱식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식을 이제 어떻게 해줄 거냐면 x 4제곱 플러스 x제곱 플러스 1에서 우리가 지금 2x제곱을 만들려면 x제곱만큼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x제곱을 한 번 더했다가 이렇게 빼줄 거예요. 그러면 위의 식이랑은 일단 똑같죠. 그 다음에 어디까지 끊어서 볼 거냐면 요 앞에까지만 딱 끊어가지고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끊어버리면 요만큼이 어떻게 돼요? x 4제곱 플러스 2x제곱 플러스 1이니까 x제곱 플러스 1의 제곱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뒤에 지금 누가 남아있냐면 마이너스 x제곱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오른쪽 위에 써줬던 이 합차 공식을 써줄 준비가 된 거죠. 이제 제곱식 빼기 제곱식이니까. 그쵸? 그러면은 여기서는 a 역할 하는 게 누구예요? a 역할 하는 게 여기 x제곱 플러스 1이란 요 친구고 b 역할 하는 게 요 x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합차 공식을 써주면요. 일단 두 개를 더합니다. x제곱 플러스 1 플러스 x. 그 다음에 앞에 식에서 뒤에 식 빼준 거. 이게 합차 공식 그대로 적용한 거잖아요. 그러면 얘가 끝이에요. 여기서 만약에 이 두 개 중에 하나가 인수분해가 더 된다 하면은 인수분해를 해주시면 되는데 이 앞에 있는 식도 뒤에 있는 식도 인수분해가 더 안 되죠. 그래서 답은 그대로 써주시면 됩니다. 근데 식을 조금 순서를 바꿔서 이렇게 쓰면 차수대로 낮춰서 쓰면은 눈에 더 보기 편하니까 제가 이렇게 바꿔서 써줄게요. 자, 이거 다시 한번 어떻게 하는지 정리를 하면요. 이 8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치환을 하고 싶었는데 치환을 하고 보니까 이게 2차식이 인수분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치환을 안 하고 어떻게 한다? 합차 공식을 이용하는 방법을 생각을 하는데 합차 공식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제곱식의 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임의로 x제곱을 더했다가 뺐다가 해줌으로써 이 앞에 제곱식 빼기 제곱식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합차 공식 이용해서 답을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인수분해 문제 8문제에 대해서 적용을 해보면서 유형별로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봤는데요. 복습하는 거 꼭 잊지 마시고 인수분해 문제는 특히 연습을 많이 해야 되니까 개별적으로도 연습 많이 하셔서 인수분해 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